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혁입니다. 김지훈 멘토님, 혹시 네. 경복궁 가보셨어요? 네, 물론 가봤죠. 네, 언제 가보셨어요? 한 2년 전? 3년 전에. 어떻던가요? 있었습니다. 예, 가족들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땐 낮에 갔었는데, 네. 혹시 요즘에 밤에도 이렇게 연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적으로 지금 국민들 전체가 지금 경복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야간 개장하는 그 입장권이 필요한데요. 네. 23일 날 그 입장권을 발행하는데 1시간 만에 동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야간 개장이 아주 조명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가족들, 연인들께 데이트 장소도 되고 추억의 장소도 되고. 혹시 경복궁 이번 주말에 시간 나시면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다녀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훈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금요일하면 저희 투자자분들 대부분 저희 전문가들도 약간 좀 긴장하고 아니면 좀 별 기대를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기대 없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늘 장이 괜찮았고 어제 많이 떨어졌었던 중소형주들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참 의아한 게 기관이 오늘 처음으로 샀어요. 예. 처음으로. 예. 맞아요. 저는 7월 달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관이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나. 네. 맨날 매도만 하니까. 네. 매수는 도대체 언제 하느냐. 드디어 이번에 했더라고요. 네. 소폭이긴 하지만. 네네, 그렇죠. 앞으로 좀 변할까요? 이게? 글쎄요, 이게 이제 버튼을 갖다 놓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버튼 갖다 놨으니까 이제 갖다 놨겠죠, 이제? 이제는 네. 매도 버튼을 뺀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약간 낙장불입. 네,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장 가장 큰 이슈는 그거 아닌가요? 7월 들어서 첫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역시 이제 기관들도 환매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환매가 2011년 2000에서 2200포인트 같은 올라갈 때 12.8조 정도가 펀드에 가입이 되었었는데 그 자금이 거의 출혈이 다 되고 지금 추정으로는 한 3천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드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매수할 수 있는 충분히 뭐 여러 개 되어 있지 않는가. 국민 요즘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반기에 네. 별로 집행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하반기에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연기금도 사실상 뭐 거의 직무유기다시피 할 정도로 네. 매수를 안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뭐 이제는 매도할 때도 조금 매도하더라고요. 매도할 때 네. 조금 매도하고 살 때는 좀 그 매도한 수량보다 좀 많이 사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네. 사는 모습을 또 보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주식을 좋게 보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뭐 동일한 네. 생각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스닥도 그렇고 이틀 연속으로 사실 중소형주도 좀 급락이 들어왔다가 네. 오늘 상승으로 돌아갔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게 중소유주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낙폭이 좀 심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딱 그 과대 낙폭의 반발 매수 이런 네. 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 아. 그리고 또 확실하게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나올 만한 것들, 앞으로 개선이 될 만한 것들은 분명히 뭐 떨어졌다가도 코스닥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오늘 뭐 충분히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런 뭐 종목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예, 그렇죠. 시장으로 본다면 중소형주도 시장, 예. 뭐 무난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예. 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 네, 이건 이제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 시즌이 보니까 실적이 나와가지고 안 좋게 나오는 종목도 때따라서 올라가고. 네. 그죠? 근데 안 좋게 나오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런 이제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주가 선반영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주가가 어떤 뭐 경기에 뭐 선반영해서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뭐 삼성 중공 올라가는 것만 놓고 봐도 네네. 바닥에서 저는 그 전에 뭐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었는데 네. 오히려 뭐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나니까 네. 오히려 여기서 이제 주가 뭐 그런 환매수라든가 네. 그 공매도 쳤던 대차거래라든가 네. 그런 환매수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좀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향후 계속해서 이게 좀 지속이 되려고 하면 이제 3분기나 4분기부터는 어느 좀 적자가 뭐 없어진다던가 확실한 그렇죠. 시그널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선방인돼서 실적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주가 더 빠져 있다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죠. 뭐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튼 이번 실적 시즌은 사실은 1분기 실적 시즌보다 그렇게 파괴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쵸? 뭐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도 뭐 네. 바닥을 쳤고 대신에 또 LG전자 의외로 또 네. 2등주들이 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렇게. 예, 코스피 분명히 뭐 코스피에서도 할 종목들은 충분히 있고 대형주 오늘 강한 좀 모습 보여줬었던 뭐 내수주들 네. 그 향후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죠. 정부에서도 네. 그 내수주들 위주로 해서 그리고 또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움직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1025원 네. 뭐 이게 1035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그렇죠. 예, 5월 저점인데 뭐 1,000원을 깨느냐 마느냐 하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발 그런 상승에 좀 나와서 이제 수출주들한테도 뭐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대차만 봐도 너무 과도한 이제 박스권 하단에 이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현대차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해 드렸냐면 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떨어지는 속도가 제일 우려다. 그래서 가만히 지금 1020원대 계속 가면은요, 기업은 그게 맞게끔 다 해지를 하고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이럴 때 이제 충격이 발생하는 게 보통 환율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네. 환율에 대한 우려는 조금 이제 제쳐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계 자금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왔었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갑자기 종목들별로,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한 15% 공매도 하다가 갑자기 2%, 0%,
8% 완전히 죽어 나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공매도 많이 친 종목이 오히려 좀 환매수가 들어오면 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거기까지는 네. 예, 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네. 여기서 좀 당분간 뭐 많이 떨어지는 또 않겠죠. 뭐 네. 다시 뭐 바닥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지만 뭐 그냥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자고 하면 그냥 21선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장기 평선 네. 예, 좀 모으는 과정이 네. 좀 오랜 기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조선, 기계, 화학, 그리고 금융 쪽으로서는 증권. 이쪽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사실은 기분 좋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조금 올라갔다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이렇게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조정 네. 오면 좀 사야지. 그런데 어김없이 항상 그게 빗나가는데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완전한 V자 반등, 강력한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났다가 위에서 툭 하고 이제 조정을 받을지라도 거의 뭐 21선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5일선 따라가는 매수가 5일선 거의 그 정도 네. V자 반등이 나올 만큼 공매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좀 강한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전략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좀 살펴봤고요. 오늘 장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아주 특징적인 종목들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컴즈입니다. SK컴즈. 오늘 SK컴즈가 아주 강했습니다.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 이 강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오늘? 찾아보니까, 네. 자, 뭐, SK컴즈 하면 예전에 뭐, 싸이월드로, 네. 뭐, 대한민국 주름 잡았었던 싸이월드, 지금은 누구 하나 하는 사람이 없죠. 네. 예. 그래서 뭐, 주가가 뭐, 한때, 뭐, 좀 보시면, 월봉을 좀 보시면, 한때 2007년도, 이때 싸이 가장 많이 네. 할 때요. 4만원까지 갔던 게, 최근에 5,000원. 이건 뭐 거의 뭐 망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 정도까지 뭐 생각이 될 정도로 10% 1토 빠졌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뭐 5,800원대 찍고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예, 이게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게 사이메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사이메라가 사진하고 SNS가 융합된 그런 플랫폼인데 네. 이게 1억 뷰를 돌파를 네. 했다고 합니다. 예, 1억 뷰. 이게 1억 뷰 돌파한 게 뭐 라인, 네. 국내선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이제 사이메라. 네, 그렇죠. 근데 뭐 국내에서는 어차피 카카오톡 못 이겨요. 라인 못 이기고. 네. 근데 국외에서는 이제 해볼 하다는 거죠. 네. 예. 국외에서 8천만 뷰로 이제 다운로드를 돌파를 했으니까 네. 아마 이게 이런 그런 뭐 신시장에 대한 새롭게 이제 런칭을 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저력 있잖아요. 한때 뭐 싸이월드 최고였었잖아요. 그런 네.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도 굉장히 좀 최근에는 뭐 적은 수량이나마 좀 계속해서 좀 배팅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강하게 좀 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향후 뭐 오늘 뭐 상한가가 갔죠. 네. 상한가 좀 안착을 했고 뭐 전고점 정도는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역시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어플리케이션 그 조그만 앱 하나가 이렇게 뭐 시총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 같습니다. 지금 뭐 SK컴즈, 사실은 우리나라 전 사실 뭐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 이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개인들 뭐 예. 인증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 회원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명제 한다. 우리나라 이거 인터넷 좀 너무 좀 깝깝하게 정부에서 네. 규제를 많이 해서 사실은 지금 뭐 많이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게 싸이월드 아닙니까? 원래 보면 동일한 거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수준이 있는데. 더 떨어지죠. 예전에 네. 뭐 싸이월드 비해서도. 근데 참 지금 아까운데 또 이런 새로운 데 사이메라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은 이제 이게 밸류를 한번 보시면 역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적정한 실적을 못 보이고 있는 점은 단점이긴 한데, 사실은 뭐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수렴하게 되겠지만은, 현재는요, 굉장히 조금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많이 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또 장기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은 항상 좀 뒤에 든든한 백이 좀 부족한 게 또 흠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오늘장 특징주 두 번째 종목입니다. JW 홀딩스입니다. JW 홀딩스, 자회사들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인데, JW 홀딩스도 의외로 오늘 좀, 흐름이 좀 좋았어요. 예. 네. 이 종목도, 네. 뭐 사실, 한번 바닥을 계속 지금 다진 상태에서 거의 네. 언제 올라가나, 네. 물리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고가에서 4월 달에 한참 3,000원대, 4,000, 뚫래 마느냐 하다가 네. 계속해서 조정을 거의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네.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좀 그 바닥권에서 거래도 오늘 평소보다 이게 만족할 만한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 네. 만족할 만한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좋은 좀 모양새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저도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가능성만큼은 네. 중개제약 네네. 사실 우량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네. 제약사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제네릭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저는 그런 중개 제약보다는 중개 신약 쪽, 네. 예, 신약 쪽에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개 홀딩스를 보면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중개 제약도 그렇고. 근데 이게 순이익은 네. 적자가 나거나 그렇죠. 네. 이게 어떤 투자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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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약이나 메디컬 쪽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당장은 좀 바닥권에 있고 좀 나쁘게 보이지만 여기서 한번 신약 쪽에서 투자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임상, 일상, 이상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한번 좀 터져주면 그냥 주가에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많이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네네네. 바닥에서 오랜만에 올라왔다는 게 좀 반가워서 네.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JW 중에 신약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을 제가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진짜 먹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 탈모제라고. 머리가 숭숭 나는. 근데 머리가 지금 숭숭 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숭숭 나면은 제가 이 주식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제약사들이 참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제네릭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바이오 신약 쪽으로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요즘에 또 동남아 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그렇죠. 이 JW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리핀에 이제 법인 세워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밀겠다. 사우디에 또 공장 하나 또 설립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김지웅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은 안전하게 잘 나는데 이런 다각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평가가 좀 낮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밸류 측면으로 보면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중간에 적정 주가 라인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실적이 좀 받쳐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한 2,800원 정도, 2,800원 정도까지는 절대 고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근데 제약이나 이 바이오가 한방이 좀 있는 이런 거라서 사실은 밸류 가지고 측정하기가 제일 힘든 업종이 바로 인터넷과 그리고 이런 제약 부분인데 여튼요 무난한 흐름들 그리고 좀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받쳐준다면 이 종목도 현재는 리스크는 거의 없는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싶고요. 2,9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요즘에 내수하면 또 현대백화점인데요. 현대백화점, 오늘 현대백화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오늘 최경환 네. 경제부 쪽 차관 강력한 배팅을 했죠. 네. 그런 DTI
지금까지 DTI, LTV 건들지 않았던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좀 열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것까지 열 정도로 지금 다급한 거예요. 네. 뭐 박근혜 정부 좀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시그널을 보여줘야겠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주가의 화답이 이런 내수주, 네. 예, 경기부양 쪽 이런 그렇죠. 걸로 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 뭐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오늘 뭐 GS 홈쇼핑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현대백화점은 얼마 전에 지붕이 한번 떨어진 적도 있긴 하지만 예, 그걸 오늘 뭐 고쳤나 봐요. 뭐 만회를 하고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거 안 고쳤으면 못 올라갈 건데요. 예, 일단 뭐, 최경환 호의 어떤 강력한 부양책이 예, 시장에 진짜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 내수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올랐냐면, 전부 다 음식료만 올랐어요. 그죠? 몇 년 전부터 음식료와, 그리고 예전에는 내수였는데 지금은 수출주로 완전히 바뀐 방직주 있죠. 방직주, 섬유주.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러면 과거 이제 지금 할인점이냐,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할 때 할인점이냐, 백화점이냐, 그리고 경기가 침체일 때는 할인점이 좋고, 경기가 회복되면 백화점이 좋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예. 백화점에서 세일도 많이 하고, 뭐 인터넷 페이지가 보면 요즘에 뭐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뭐 이런 데도 물건 싼 건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 부양하면 이쪽이 좀 민감하게 들어오겠죠. 그럼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아질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기간에 뭐 25만 주 베팅을 했는데 뭐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인가요, 도대체? 많이죠. 네. 좀 많죠. 네, 한 그렇죠. 몇백억 되죠. 네, 뭐 우리 투자 금액 정도. 예. 하루에도 뭐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네, 이제 밸류 측면으로도 지금 현대백화점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주가가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언더슈팅까지 나왔었나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언더슈팅이니까 재평가 받으러 갈 것 같으니까 저는 뭐 한 16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내수 부양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거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매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뭐 일단 뭐 지금 계속해서 뭐 그런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또 주택 아닙니까? 네. 또 주택 가격 오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빠져나가 거래가 되게끔 네. 거래가 되고 그러면 이제 팔려야 사람들이 뭘 좀 살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집을 또 옮겨야 또 가구도 사고 백화점 가서 뭐 또 사고 그럴 네.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뭐 지속적으로 예, 하반기에도 좀 유심히 뭐 지켜봐야 장기적으로 좀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1팀보다 이번에 최경환호가 확실히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내수 부양 의지가 아주 강력한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이게 기대치를 못 미쳤다면 올해는 이제 내수 관련주들도 확실히 좀 기대치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네.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여주면 보여줄 기회가 이제 그렇죠. 없으니까. 사라져버리니까. 예, 내년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그렇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에 나서 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8일 S1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74,500원에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LG화학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다음 주자 시초가에 매도 의견 줬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김지웅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었는데요. 오늘장 에코플라스틱이 0.34%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손실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정동욱 멘토가 현대제철 목표가를 기존 75,200원에서 7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상로 멘토가 월요일장에 코디에스 종목을 새롭게 편입시켜 주었으니까요.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0.8%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트가 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남원도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12%를, 5위는 조민규 멘토의 한화가 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1.4%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68.5%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58.6%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김선윤 멘토가 21.5%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삼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다음 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습니까? 이 시장, 이 여름장을 확실히 책임지고 한번 신나게 번 다음에 겨울을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이런 배짱이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히든카드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공개하기 전에요. 제가 그동안 추천해 드렸던 종목 AS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보시겠습니다. 자, S1이 지난주 신규 종목 편입 관계로 매도 사인해 드렸었고요. 마이너스 7.9% 안타깝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쌍용차가 현재 마이너스 6.6% 기록 중이고 CJ 대한통운이 12% 수익 중이네요. LG화학이 오늘 추천 종목이 편입하기 위해서 LG화학은 다음 주 시초가 일단 포트에서 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1.3%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5.9% 수익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이 S1입니다. 지난주에 이 종목인 절대 매도가 될 수는 없는 종목이다 말씀해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이 밸류밴드를 보시면은요, 지난번 적정 주가 선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 대한민국 증시에 흔치 않다 말씀해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 포트에서 딱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져서 요 밑에까지 7만 한 2, 3천 원대까지 쭉 밀었다가 오늘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6% 바짝 올려놓습니다. 이러니까 떨어지는 이유, 이 기업을 계속 내가 투자해서 가져갈 만한 이런 분석이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질 때 무작정 그냥 따라서 파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우려가 돼서 지난주에 포트에서는 빠지지만 이 종목은 절대 매도될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밸류가 좋은 종목은요, 떨어질 때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 떨어질 때 보통 투매와 그리고 일부러 떨궈내기 위한 흐름들인데 여기에서 말려들면 오늘 같은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여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요거 강력하게 보유하셔야 됩니다. S1 정말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 포트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절대 따라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한 우리 통상에 우리 포트에서 빠지는 경우에 빠지고 나서 더 잘 가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게 그만큼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 하는 동안에 대형주가 또는 중량주가 이런 가치 종목들은요, 좀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빠졌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셨다가 정고점 92,000원 가격대까지는요 충분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77,400원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쌍용차입니다. 실적 발표 나왔죠? 네,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적자 나왔습니다. 적자 나왔어요. 사실은 이 기관들의 컨센서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흑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적자의 폭은요 그렇게 깊지 않았고요. 근데 적자가 나왔는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2분기 적자가 나오니까 3분기에는 이 기저효과 때문에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노조의 임단협 깨끗하게 무분규 타결이 되었죠.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쌍용차도 자기 길을 좀 걸어가면서 다시 9,500원을 향한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또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다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밸류밴드의 두 번째 상단 9,900원 만원 정도까지는 이번 앞으로 3개월 내 충분히 도전하고도 남을 것 같으니까요. 역시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제가 이 기업은 일반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 오버슈팅 확실하게 나왔죠. 오버슈팅 확실하게 나왔고, 택배 인상 가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배 인상 가격이 포함되면 다시 한번 15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이 택배 인상 가격분을 제한 현재의 밸류는 살짝의 고평가지만 택배 인상 가격 들어가면 이 밴드는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3분기가 가장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인데요.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적정주가가 딱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의 이 적정주가 포인트를 지금 서로 공방이 치열한 거죠. 즉, 어떠냐면, 요 밑에 하단부에서 있다가 상단부로 넘어가기 위한, 즉, 적정주가보다 아래에서 평가를 받던 부분이 적정주가에서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은 그쪽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어떤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8월달 통해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약진이 시작될 것이고, 8월달이면 요 위에 상상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찬바람 불기 전 한 34만원 정도까지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LG화학도요, 유럽계 종목이 타깃 1순위 종목이거든요. LG화학도 무난히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오늘 좀 살짝 오르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적정주가에서 떨어지던 적정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릴 때는 주가는 밑에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상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가 밑에서 있다면 다음 분기는 위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 분기 밑이다. 46,000원에서 지금 4만원 왔다 간다 한다면 다음 분기 3분기에는요. 47,000원에서 5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목표가 55,000원 제가 설정하고 했던 거 그게 충분히 가시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정밀화학 역시 뭐 탄탄한 상승세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야심차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 개인들이 올 한 해 제일 많이 산 종목 삼성중공업을 저도 추천하면서 같이 한번 웃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같이 한번 웃어보는 타이밍이 정확히 도래했습니다. 그죠? 강하게 자 언더슈팅에서 본격적으로 회복. 근데 보시면 2분기가요. 살짝 이 선이 적정주가 내리막이잖아요. 3분기 보시면 우상향이거든요. 2분기에 이 대손 충당이 만약 1,000억 정도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 잡히면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게 돼버리면요. 주가가 바로 홈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만큼은 절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자. 이거는 저하고 여러분도 하고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최소한 얼마까지요? 33,000원까지는 단 한 주도 파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조정을 준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삼성중공업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셔야죠. 다음 주도 랠리입니다. 다음 주 이 조정이요. 또 일주일 조정 주고 또 가겠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거의 올선 타고 가는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저의 히든카드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엇일까요? 문화 컨텐츠네요. 문화 컨텐츠.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중국 게임.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한라그룹. 이게 지금 저게 좀 빠져 있는데요. 제 그때 히든카드가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카드 한 개씩 설명해 보자면은요. 제일 처음에 이 문화 컨텐츠입니다. 문화 컨텐츠라고 하면 미디어,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출판도 되고, 영화도 되고, 게임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기업이 문화 컨텐츠로는 거의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에 거의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게임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전부 다 지금 중국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쪽 게임은, 이 회사는 이 게임이 없었어요. 중국 게임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올해 4월 달부터 중국 게임이 런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전혀 없었던 거 새로운 게 이제 탄생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성장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요, CJ그룹입니다. CJ그룹.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CJ그룹이었는데 제가 한번요 추천한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34,000원 추천해가지고 55,000원, 5만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CJ ENM입니다. CJ ENM. CJ EN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CJ ENM의 현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진짜 음악 공연 부분에서 대해서는요, 매출이 굉장히 증가되죠.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만 이제 보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SM이나 이런 회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어떤 것도 이익이 많이 났냐면, 그 관련된 모든 음반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미디어 자체가 전부 다 이익이 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 모바일 게임 이쪽이요, CJ ENM이 과거 이제 넷마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게임 가지고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바일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해졌는데, 이게 이제 텐센트에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텐센트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공격적인 성과가 재밌는 사실은요, 게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중국 모멘텀은요, 게임에서 출발을 하고, 게임에서 얻어낼 수도 있지만, 게임을 넘어서 방송 콘텐츠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그 향후의 기대치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IPTV 굉장히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우리 영화 다시 보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IPTV 성장에 따라서 이 콘텐츠 판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된다. 그러니까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 콘텐츠의 종합적인 어떤 기업으로 되어가지고, 이런 기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쪽에서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CJ ENM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다. 다른 모바일이나 엔터테인먼트나 각각에 놓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사실은 주가가 급등도 많이 하지만 급락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CJ ENM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인데요. 매출액이 증가가요. 한번 이제 11년에 상승하다가 12년에는 정체였어요. 근데 13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14년으로 넘어갈 때 다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실적이 굉장히 빠르니까 마지막 이 작년 중반, 작년 후반이죠. 이때 제가 CJ ENM 첫 번째 추천했었거든요. 지금 계속 상승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의 실적이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뭐냐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보시면 영업이익이 193억, 85억, 264억까지도 갔지만 올해 1분기에 115억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2분기부터는요. 다시 194억, 244억, 그리고 332억으로 다시 급격한, 순간적으로 침체했던 게 다시 급격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1분기 당기순 손실은요, 70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2분기는 128억, 200억, 240억. 즉, 성장의 속도가, 이익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밸류밴드 보실까요? 역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 번 상승했지만 1분기에는 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당기순 손실이 나왔죠. 영업이익 증가가 작았습니다. 4분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 정체했죠. 그렇지만 지금요, 주가가 왜 이 고공권에서 있느냐면 당연하죠. 2분기, 3분기가 지금 밴드가 확실히 올라가고 적정 주가의 기대치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요, 치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밸류밴드가 가지고 있는 오버슈팅을 잡아내는 포인트가 되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CJ ENM은 튕겨져 나간다. 튕겨져 나간다. 근데 그 튕겨져 나가는 게 지금은 튕겨져 나가지만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겠지만 그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밸류의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매 전략 짚어드리면은요. 매수 가격 45,500원입니다. 45,500원 매수
뭐 현재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20% 정도, 55,000원 정도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5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은요, 제가 지난번 한번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또 이번 또 타이밍을 도래해가지고 또 한 번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지난번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의 히든카드 CJ EN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주욱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또 좋은 종목 갖고 왔는데, 예, 그 전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예,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한번, AS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현재 20.8% 지금 오른 상태인데, 사실 이게 4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았어요. 예. 한 3보 전진을 위한 그냥 1보 후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양호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SSD 이거는 거슬러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니까 여러분들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스 빅데이터 그런 데이터 그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요즘에 좀 처졌어요. 아무래도 빅데이터가 좀 관심 밖에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좀 안 움직인다고 하면 물론 이 종목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하긴 하지만 한번 종목 교체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 좋긴 한데 자 에코플라스틱. 야, 이거 굴욕적인 7.2% 하락이네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예. 아무래도 이게 제 에코플라스틱이 예전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적자가 난 건 아니지만 수익성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개선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안 좋았을 때 투자를 위해서 좀 BW 발행하고 그랬던 게 요즘에 좀 그게 BW 출회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수급적인 어떤 오버행 이슈 때문에 갈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본질적 가치, 실적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요쪽 앞으로 차량 경량화 수혜죠. 예. 핵심은 차량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오늘 또 그런 비슷한 거 하나 또 에코 플라스틱이 안 되니까 약간 좀, 예, 금속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예. 자, 오늘 종목 하나 보시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자, 비철 금속입니다. 예, 플라스틱 안 돼서 제가 비철 금속 갖고 왔어요. 예. 두 번째. 예, 알루미늄. 예, 세 번째. 알코아입니다. 알코아.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철금속. 비철금속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리하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알루미늄 있겠죠, 알루미늄.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예, 오른쪽에 있는 게 구리고, 왼쪽에 있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에 뭐 한 2만 개 보여드렸죠? 예, 이번에는 2개,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알루미늄. 예, 알루미늄이에요. 뭐, 이렇게 뭐, 윈도우, 뭐, 창틀 만드는 거, 간단하게, 창틀 만드는 거하고, 커튼웨어, 어디가 커튼웨어인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이 건물에 남선 알루미늄 제품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재련한 그런 제품들,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알코아. 알코아 하면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입니다. 알코아, 뭐 미국에 알코아가 있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바로 이 회사가 있습니다. 알코아 실적 굉장히 좋죠. 이 회사가 안 좋을 이유가 없겠죠. 형님이 가면 아우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남선 알루미늄. 예.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뭐 남선 알루미늄 갖고 왔던 이유는 이것도 뭐 실적이에요. 실적 턴어라운드. 플라스틱이 안 돼서 뭐 안 갖고 온 것도 물론 있어요. 예, 그거보다는 그래도 종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좀 갖고 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00억 돌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분기 적자에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어떻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달성되는지 한번 보니까 올해 건설 부분이 작년에 좀 적자가 나왔었던 건설 부분의 수익이 대폭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또 타 사업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게 1분기에 일회성으로 이게 뭐 적자가 개선이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영업이 200억 뭐 최선을 잡은 거고 200억 그냥 보수적으로 200억 잡았을 때 뭐 PR로 따지면 나무누 밴드 그걸로 치면 이거 하단에 있는 거예요. 하단에 있는 거. 제가 이건 없어서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제가 이 회사를 추천한 이유는 올해 뭐 성공적으로 사업 다각화가 뭐 이전부터 준비했던 그 것들이 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 자동차 뭐 부품 쪽, 얘네도 플라스틱 좀 합니다. 범퍼 좀 들어가는데 거기에 연계돼서 알코아가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바로 알루미늄, 전기차 그 알루미늄 부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가볍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남선 알루미늄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태양광 쪽, 태양광 그 리드 프레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요것도 계속해서 좀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예전에 적자가 났던 게 이제 플러스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주택 경기 활성화되고 또 뭐 이번에 뭐 최경환 경제부 쪽에서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의지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이런 것도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재건축 이런 건수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넘버원 시스템 창호 알루미늄 제품 재련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남선 알루미늄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또 중국에서도 중국도 뭐 시장이 지금 주택 경기 활성화를 해서 굉장히 어떤 뭐 빗장을 풀었죠. 우리처럼. 이거는 뭐 남선 알루미늄 이게 앞으로는 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어제는 굉장한, 이거 9% 하락, 이 정도, 이거 왜 떨어지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오늘 또 상한가를 갔어요. 참, 굉장히 놀라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차트 보면서 좀 매매 전략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차트 쫙 보시면 어제 21선 깨지면서 중소형주도 좀 안 좋았죠. 예, 놀란 마음에 다 던진 것 같아요. 예, 던져갖고 9% 넘게 하락을 해서 오늘 이거 기회다 싶어서 제가 이걸 골랐는데 아쉽게도 오늘 좀 상한가가 갔어요. 예, 상한가.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이거 상한가 갔다고 해서 지금 이 주가가 뭐 굉장히 고평가됐냐? 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제 뭐 1,400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 3%, 4% 오른 겁니다. 예, 오른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매수가는 그래도 이게 상한가 감정이고 뭐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좀 밑에다 좀 깔고 좀 기다려보겠다. 1,400원 정도에 1,400원 정도에 좀 부담 없이 그 정도 한번 좀 깔아서 여러분들 좀 낚시하세요. 낚시. 위로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또 물려요. 이거 왜 떨어지냐. 그러면 저 욕하지 마시고요. 예. 보수적으로 그냥 좀 상한가 갔으니까 좀 눌림목 좀 구간. 물론 내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 자, 그냥 목표가 1,400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자, 항상 50% 잡죠? 50% 간단하죠? 예. 2,100원입니다. 2,100원. 목표가 2,100원. 자, 손절가. 예, 넉넉하게 1,100원. 1,100원이면 뭐 이전에 뭐 5월달, 뭐 6월달에 뭐 최저점이에요. 거기까지 뭐 떨어지면, 좀 곤란한데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만 믿으세요. 남선 알면 믿으시고. 앞으로 갈 수밖에, 올해의 화두는, 남선입니다. 예, 알루미늄.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올해의 화두입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오늘도 좀 알찬 시간 되셨나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드리시죠.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러 오세요.